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아침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까 미정 씨가 또 빠졌습니다. 이 상황이 좀 오늘은, 머릿속이 되게 지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7시 8분인데요. 자고 일어나서 지금까지 봤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혹시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에 붙여주시면 저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하락한 미증시가 보시면은 독일 증시는 상승을 했거든요. 2% 가까이. 그리고 나서 나스닥이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다우지수는 보합이었고요. 그래서 이 흐름은 예전에 금리 인상 우려감일 때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금리 인상이 우려감이 작용하면 기술적 하락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이 빠지고 다우지수가 빠지지 않았다는 이 부분으로 아마 FOMC 연준 회의가 하루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루 앞두고 이제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해서 투자자들이 기술주 쪽을 매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준 회의 FOMC를 하루 앞두고 투자자들이 어떤 불안감으로 빠진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회담은 제가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시간 정도 회담하다가 아마 화상회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월 오늘로 연기됐습니다. 하루가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나라 기준으로 오늘 저녁에 다시 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부분은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원자재 가격 쪽으로 봤을 때 WTI 기준으로 102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건 되게 많이 올랐던 120달러대에서 보다는 내려왔는데 원래 한 90한 3달러 정도보다는 조금 올라간 상태. 그러니까 조금 국제유가가 조금 안정적이다. 이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회담을 하면 협상이 잘 될 것이라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큰 이슈인 것 같고요. 그다음 제가 어제 방송할 때 중국 증시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확진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숫자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3,300명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전날 한 1,500명대에서 3,300에서 2배 이상 하루 만에 급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느냐면 중국은 코로나 확진자 나오면은 봉쇄를 해버리죠. 그래서 중국의 선진시인가 거기를 지금 봉쇄 조치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번 오미크론 확진자는 중정도는 심하지 않지만 아주 빠르게 급속 확산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확진자가 30만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탑입니다 지금. 참 부끄러운 일이 돼버렸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와 다르게 전파는 아주 빠르게 되는데 걸려도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자체적으로 치료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중국에 넘어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아무리 봉쇄를 한다 그래도 중국에서도 모든 주민들을 다 집에 감금해버리면 모르겠지만 활동을 하게 됐을 경우에 빠르게 확산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진단키트로 검사하는 이 속도보다 전파시키는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확진자를 찾아갖고 봉쇄하기 전에 벌써 이 사람들이 2차, 3차 전파를 시켜버리니까 도저히 못 따라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K방역을 자랑하던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걸로 봤을 때 중국 또한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외국이 지금 확진자가 줄어든 이유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걸려갖고 한번 싹 지나가니까 집단 면역이죠. 싹 지나가고 나서 이제 진정이 되는 이런 상태. 일본도 20만 명대 갔다가 지금 5만 명대로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30만 명대지만 이게 곧 진정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걸린 사람 다 걸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걸릴 사람이 없으니까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한 37만 명 예상하고 있는데 고점 찍고 정점 찍고 내려오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국은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확진자가 없었기 때문에 걸리면 아주 빠른 속도로 걸린다고 했을 때 중국의 확진자 숫자가 아주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시장에 불안감을 주는 거죠. 중국의 확진자가 늘어나는 게 왜 불안하냐면 봉쇄 조치를 취해버리게 되면 공장의 생산 시설이나 이런 데가
그 중지가 돼버리게 되겠죠. 그럼 전 세계의 생산 시설인 중국에서 공장들이 문을 닫는다. 이건 엄청난 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난밤 뉴스 중에 FOMC 연준회의는 어차피 금리 인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25냐 0.5포인트냐 이 차인데 지금 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는데 연준 그 의장이 그 0.5포인트를 올리기는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0.25 그러면 이제 재료 노출 이렇게 해서 악재가 해소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중국 확진자 이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걸 중국에서 막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 확진자 숫자를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나스닥 증시 보시면 많이 빠졌습니다. 최저점까지 내려가 버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 코스닥 쪽에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그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거의 한 3,300억 정도 매도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매도할까 했는데 아마도 이런 걸 다 예상하고 매도했던 것 같아요. 기술주가 빠질 걸 예상하고 이렇게 매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하락 압박을 받을 것 같고 제가 염려하는 건 중국 증시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증시는 장중에 우리 장중에 계속 체크가 되기 때문에 장중에 중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을 하면서 여기서 만약 더 급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 선물 지수도 뭐 그러니까 강보합권에서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중국 증시 개장하고 나서 이 움직임은 같이 참고해서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제가 그 코스닥 지수만 참고하면서 매매했는데 나스닥이 빠졌으니까 코스닥이 또 갭으로 떨어져서 출발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 증시 열리면 그 시장까지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제가 매매할 제가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인데요.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일진파워 원전이죠. 그다음 재건축 관련해서 이건홀딩스 덕신하우징이고, 그다음 그 비트코인에서 우리기술투자, 그다음 K사인은 어제 팔았습니다. 제가 K사인을 그 매도하고 드림 시큐리티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그 나스닥이 빠졌으니까 기술주가 빠졌으니까 제가 가진 종목 중에 기술주 쪽으로는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봤을 때 일진판 원전이니까 괜찮을 것 같고 이건홀딩스 덕신하우징은 저쪽이죠. 재건축이니까 이쪽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 기술투자가 이제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건데 비트코인 가격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기준으로 39,000 정도 와 있기 때문에, 요것도 뭐 크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 싶고, 드림 시큐리티가 보안인데, 요게 과연, 나스닥 하락하고 맞물릴 것인가 하는 요 부분이 조금 그 염려되긴 한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보안 관련주가 뭐 반도체 이런 쪽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요 종목도 그대로 보유하는 쪽으로. 그래서 오늘은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그대로 보유하면서 시장이 만약에 또 되게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간다면은 비중 축소 이런 정도로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 그 나스닥 쪽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타 뭐 다른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던 게 제가 보유한 종목 중에 덕신하우징이라는 이 종목이 그 뉴스가 공시가 떴어요. 어제 장 끝나고 나서 뭐가 떴냐면 이게 떴어요. 스팸 관여 과다 종목 이렇게 떴습니다. 저도 이거 그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찾아보니까 그 스팸 메일 이거하고 좀 연결 지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SNS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있죠 뭐 동호회나 이런 데서 추천 막 하잖아요. 막 해가지고 그 덕신하우징 뭐 대박 뭐 1000%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문자 막 옵니다. 저한테도 막 날라오는데 그게 대부분 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매집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신고 접수 같은 게 되는 것 같아요. 접수하면 이게 이제 그 금감원 쪽에서 체크하다가 평소보다 이게 그런 쪽에 그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문자나 어떤 스팸 메일을 보냈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 조심하라. 이게 이제 이 스팸 관여 과다 종목 그 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봤을 때 그 자체가 증시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동호회나 이런 쪽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증시 흐름이 특이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조심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위치가 그 스팸 관여 과다 종목 지정됐다고 해서 이게 뭐 무슨 악재를 갖고 급락하는 이런 느낌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주의할 점은 급등할 때 이럴 때 갑자기 확 빼버린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이 급등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올라가면
이익 실현하고 다시 내려면 다시 잡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이 좀 가장 오늘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종목 대충 요런 정도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아침 시황 모두 마치고요. 저는 장 끝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